오늘 유럽연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실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렘린이 진지하게 전쟁 종식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과의 경제관계 재개에 대해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나토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목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보기관은 예측을 갱신하며 러시아가 가까운 1년 안에 유럽에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에 러시아 군대의 병력 제한 문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말만 하는 동안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그렇습니다.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당국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및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개혁으로 독일 정보기관이 단순히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자체적인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크렘린에서는 유럽이 2-3년 후에는 정말로 자립하게 되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물론 이곳 유튜브에서의 영상 예고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에 따르면 동유럽에서는 크렘린이 진지하게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며 도널드 트럼프와 경제 재개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정복, 나토 변화, 그리고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성하려는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폴란드 대통령 보좌관 마르친 푸시다치의 훌륭한 인용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선의의 정신으로 협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동력, 이 나라의 600년 동안의 동력은 바로 영토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며 그곳 주민들의 문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은 전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적인 작전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평화적인 수사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러시아 당국은 단지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크렘린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비전에 맞게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트럼프 행정부를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크렘린은 국가기관들에게 워싱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직항 항공편 재개와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비자 발급의 기회를 열어주며 스파이 활동, 영향력 행사 작전, 제재 품목 획득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검토 중인 협력 방안 중 하나는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후 복구 기금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강요하고 선전 캠페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유럽의 재무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은 크렘린이 실제로 2-3년 후 유럽군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맞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목표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자체는 멈추지 않고 무력 충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탄약 생산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계속하면서도 미래 전쟁을 위한 비축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들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9년까지 나토를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군사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국방장관 루벤 브레클만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1년 안에 나토 국경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미 전략적 비축량을 늘리고 있고 나토 국경을 따라 병력과 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격작전에서 방어로 전환함으로써 최대 20만 명의 병력을 즉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면서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도 유럽이 2, 3년 후 애는 방위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은 유럽 공격을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미디어 회사 벨트는 12월에 베를린에서 독일과 나토의 정치인, 관료, 군인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워게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10월 27일에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위기를 명분으로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지역에서 1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이 리투아니아 도시 마리안폴레를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수발키 회랑 근처에 위치한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벨라루스에서 칼리닝그라드 지역까지 이어지는 약 100km 길이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국경 구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훈련 중에 모스크바가 침공을 인도주의 임무로 포장한다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개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토 5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공격이 아닌 인도주의 위기라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군사훈련 과정에서 독일 당국은 우유부단함을 보였고 폴란드는 동원령을 선포했지만 리투아니아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훈련에서 러시아는 1만 5천 명의 소규모 병력만으로 발트 3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바로 그 칼리닝그라드 지역을 봉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정에서 러시아가 군대 규모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녀의 발언을 인용하면 현재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제한이 논의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어온 것은 러시아 군대입니다. 협정에는 러시아의 군사 지출 제한도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기하고 싶은 점은 2월 10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요구사항 목록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러시아인과 미국인을 포함해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유럽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도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은 이미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을 흥미로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깨어났는지에 대한 맥락입니다. 독일 당국은 정보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개혁을 시작했으며 이 개혁은 국가의 정보기관이 단순히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자체적인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주요 무기로 쓰이며 독일은 러시아 해커들의 주요 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작전이 보복 조치와 갈등의 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특히 러시아의 대응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 기억나시죠? 괜히 상황 악화시키지 말자, 러시아인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공격 작전의 가능성을 자국의 사이버 전략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드디어 깨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